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아, 인생 진짜 운빨 똥망겜이네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걸요. 선생님, 저는 포기하고 먼저 가세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과연 진짜 뇌가 변할 수 없는가? 뇌는 향상될 수 없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서 찾아본 결과 뇌는 어느 정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천재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능은 운빨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잘 타고나야 하는 거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를 향상시키는 방법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을 추구해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뇌가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성형적이고 수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학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 연결이 발생하게 되고 신경세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것은 신경가소성의 향상을 초래하는데 이 신경가소성의 향상은 당신의 뇌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은 특히 되뇌피질의 두께를 향상시킬 수 있고 뇌의 해마 부분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점은 인간의 성장 마인드셋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나는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지능 향상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성장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비록 머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나는 나아질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좋아져요. 근데 이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나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뭐 동기부여도 안 되고요. 뭐를 하려고조차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지 안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보기 전까지는. 근데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노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자기가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지 안 좋은지조차도 확인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못하더라도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들이 난 잘할 수 있다,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려움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는 자기 실력에 맞는 거, 약간 어려운 정도, 자기가 조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게 뭐든 괜찮아요. 뭐 수도쿠라는 게임도 괜찮고, 다른 뭐 지능 게임도 괜찮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취미를 갖고 뭐 프로그램을 배운다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부딪혀 보면 인간의 지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쿠 같은 게임을 이제 하는 건 좋은데 한 게임을 지나치게 오래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수도쿠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것을 찾아서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지능 향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항상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이나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운동해라입니다.
한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이것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웃긴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트 있잖아요. 근력 운동 같은 거. 이거는 지능을 향상시키긴 하는데 아주 조금의 연관성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웨이트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주당 15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해지려면 운동하십시오. 세 번째는 악기를 배우는 겁니다. 취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에 능숙해지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IQ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대략 IQ가 7 정도 오르는데요. 이것은 미국인의 평균 IQ인 98을 10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로 상당히 큰 정도죠. 악기는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악기를 다루면 fMRI 스캔을 찍어봤을 때 수학적 능력과 공간사고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뇌를 편하게 만들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요새 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편한 문물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쓰면 사실 길을 잘 안 외우게 돼요. 왜냐면 다 가르쳐 주니까 굳이 이제 제가 힘들게 기억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꾸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다 보면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상하게 뇌를 적게 쓰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제 핸드폰에도 뭔가 기능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뇌를 안 쓰다 보니까 뇌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뇌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뇌의 기능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다시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서 뭔가를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려고 한다든가 길을 외우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라입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게 인지 능력의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등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사고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안 좋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뭐 저도 제 머리가 좋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태어난 거. 억울하면 다시 태어나야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즉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면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하고요. 모든 것은 믿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